100% 때론 진지하고 때론 가벼운 이야기를 함께 나누기 위해 서로 다른 대학생들이 모였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우린 당신들의 금건강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즌 8에서 DJ로 처음 인사드리는 열정 보따리 열정 쪼이입니다. 오늘은 돌아온 고디바 시간입니다. 새로 바뀐 고디바가 아직 익숙치 않은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코너 소개를 먼저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즌 저희 고디바는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라는 이름으로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고민들을 저희가 엄선해서 어떤 디저트를 선물해드리면 좋을지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이에요. 자, 이제는 봄 냄새가 물씬 풍겨오면서 꽃이 피는 화사한 날들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날들에 스튜디오까지 봄의 향기를 가져오신 패널분들이 계세요. 이번 녹음에 참여해주신 패널분들 각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영화 덕후 찬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감칠맛 만두입니다. 안녕하세요. 당금의 알코올 중독 빡입니다. 자, 다들 잘 지내셨죠? 반갑습니다. 오늘 고디바 사연이 과연 무엇일지 기대가 되는데 다들 귀 기울일 준비가 되셨죠? 준비되셨으면 오늘 고디바 사연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고민 많은 당신을 위로하는 디저트 카페. 바로 여기는 고디바입니다. 자, 오늘 고디바 사연이 무엇일지 정말 기다려지는데요. 찬이님 사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그거 어떻게 끊는 건데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달 동안 열심히 방학을 즐기다가 개강을 맞이한 대학교 2학년 학생입니다. 저에게는 요즘 새로 생긴 고민이 있는데요. 학기 중에는 워낙 과제에, 공부에, 알바에 이런 것들에 치여 살다가 방학이 되니까 시간이 많아져서 핸드폰을 붙잡고 있는 시간이 늘어났었어요. 친구들이랑 시간 날 때마다 연락하는 건 물론이고 인스타에 들어가서 의미 없이 스크롤을 내리며 릴스들을 보고 그러다가 질리면 또 유튜브에 들어가서 알고리즘 타고 한참을 또 봤습니다. 그러다가 질리면 이제 넷플릭스며 OTT를 보고 또 카톡하고 인스타도 보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유명한 영상들 중에 제가 모르는 게 없을 정도였어요. 야, 찬이야, 이거 봤어? 이거 진짜 재밌더라. 어떻게 이렇게 쇼츠들을 재밌게 만들지? 뭐야, 너 좀 느리다? 이거 다 봤지 나는. 나도 아직 다 못 봤는데 언제 다 봤대? 나 지금 완전 도파민 아티스트잖아. 방학 동안 다 봤다고. 바깥에 나가지 않는 이상은 내내 이런 식으로 하루하루를 보낼 만큼 손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린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지나다 보니 다시 개강이 다가왔습니다. 개강하면 다시 바빠지니까 괜찮을 줄 알았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연락 온 거 있나 보고 강의 중간 쉬는 시간에도 무조건 핸드폰을 켜서 뭐라도 보게 되고 없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아니 다른 거 할 시간도 미뤄가면서 재미있는 거 없나 찾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과제를 하다가도 핸드폰에 불이 들어오면 바로 켜보고 알림 뜬 거 없어도 몇 분에 한 번씩은 들여다보게 돼요. 거기다 제 문제는 단순히 핸드폰을 많이 한다는 것 뿐만이 아닙니다. 빨리 도착했네. 뭐 하고 있었어? 오늘 지하철이 웬일로 안 밀려서 일찍 나왔어. 나 유튜브 보는 중. 그럴 줄 알았어. 뭐야, 근데 배속해서 보네? 이렇게 하면 이해 잘 안 되지 않아? 그냥 뭔가 원래 속도대로 보기에는 시간도 아깝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다가 재미없으면 뭐 넘겨서 보기도 하고 그런데 나는? 너희 안 그래? 그래도 뭐 유튜브는 길어야 10분, 20분 이 정도니까 그냥 보는 편이야. 혹시 찬이 너가 그 말로만 듣던 영화도 요약으로만 보고 책도 줄거리만 읽고 드라마도 배속으로 보는 사람? 네, 이제 저는 뭘 보더라도 빠르게 효율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만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것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10분이 넘어가는 영상은 배속을 해서 조금이라도 빨리 보려고 하고 재미없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은 넘기고 그러다 보니 호흡이 긴 다큐멘터리나 영화는 시작만 했다가 끝내지도 못한 지 오래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맞는 자극만 찾다 보니 집중력도 떨어지고 스스로가 산만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도파민 중독인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찬이님 사연 감사합니다. 자극적인 미디어들로 인해 도파민에 중독될 것 같다는 고민을 하고 계신 닉네임 유튜브 그거 어떻게 끊는 건데님의 사연이었습니다.
사실 스마트폰이 우리들에게 보급된 이후에 디지털 기기들은 우리들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고 볼 수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 사연 고민자분들까지 그 케이스까지는 아닌데 아침에 핸드폰 보는 거는 진짜 루틴처럼 된 것 같아요. 안 좋은 습관이라면 안 좋은 습관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사연 읽으신 찬이님부터 찬이님이 네. 생각하는 그 하루 루틴, 디지털 미디어와 네. 함께하는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아, 네. 제 루틴을 말씀드리면 일단은 일어나자마자 저는 비몽사몽한 채로 머리맡을 손으로 휘젓거든요. 저도 그래요. 네. 근데 여기서 저한테 딱 두 가지 물건이 손에 안 걸리면 불안해요. 안경이랑 핸드폰인데요. 일단 제가 시력이 안 좋아서 안경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핸드폰을 잡으면 카톡 확인부터 하죠. 근데 솔직히 말하면 읽진 않아요. 왜냐면 아침에 말이 헛나갈까 봐 아, 일단 어. 어떤 말들이 왔나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저는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팬카페를 들어가요. 왜냐면 제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 팀을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 그게 제가 자고 있을 때 모든 일이 다 일어나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눈팅을 한 다음에 주로 그때 한번 열이 받고 시작을 해요. 일단 하루에서 지금 아침부터? 네, 성질 한번 베리고 시작을 하고요. 거기다 이제는 뭐 영화 소식이나 전반적인 연예계 뉴스 같은 것도 한번 눈팅을 한 다음에 이게 잠기는 루틴이에요, 사실. 근데 사실 이러다가 다시 자요 또. 그래서 아, 다시 타요? 그래서 학교 수업을 못 간 적이 많고요. 사실 저는 어. 학교를 하루를 2번 시작을 하는 거죠, 이러면. 또 자고 일어나 또 와, 이러거든요.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잠을 한번 깬다면 5분 만에 씻고 학교를 가요, 그냥. 네. 이게 이렇게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냥. 평상시 일어나는 시간이 몇 시쯤 되세요? 저요? 저는 보통 오후 1시 반에 수업이기 때문에. 음. 근데 목요일은 또 1교시예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오전 11시에 평균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들어야 목요일에 9시 기상이 가능한 것 같아요. 목요일 잘 안 나가시겠네요, 수업을. 그러면. 네, 다음 빠기님 얘기도. 아, 네. 네. 근데 저도 카톡부터 확인을 하는데 네네. 저 놀란 게 마찬가지로 답장을 안 해요. 그냥 확인만 하고 안익십을 한 다음에 네네. 유튜브부터 들어가가지고 요즘은 깨가지고 바로 일어나는 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쇼츠 보고 하다가 보면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지나 있고, 그러니까 주말 기준이죠, 당연히. 그렇죠, 그렇죠. 평일은 아니고. 맞아요, 네네. 맞아요. 그렇죠. 이러다가 정작 약속 시간 닥쳐가지고 너무 허둥대면서 준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평상시에 보는 유튜브 컨텐츠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예전에 침착맨이랑 주우민 유튜브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요즘에는 좀 상업 유튜버가 된 듯해서 이런 얘기 해도 요즘에 되나? 좀 바지를 많이 좋아요, 하죠. 좋아요. 요즘에. 좋아요, 네, 좋아요. 숙제 방송이 좀 많은 것 같아서 그렇죠. 네. 맞아요. 좀 잘 안 보고 맞아. 있고. 이게 메이저 유튜버들이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네, 말하면 그런데 숙명이죠. 숙명인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다음 만두님. 저도 앞에 두 분이랑 마찬가지로 일어나면 핸드폰부터 가장 먼저 봐요. 그리고 시간을 먼저 체크를 하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봐서 살짝 깔짝깔짝거리면서 영상 본 다음에 네네. 인스타 DM 확인하고 저도 답장은 다 안 해요. 그래서 확인만 하고 그리고 나서 저는 웹툰까지 가요. 웹툰. 오. 네, 저는 웹툰까지 가서 오늘이 무슨 요일이었는지 아침에 기억 안 나잖아요. 그래서 뭐가 업로드 됐지? 이러면서 막 확인해 보면서 웹툰까지 갔다가 하면 시간 진짜 많이 흘러 있더라고. 그리고 저는 자기 전까지 핸드폰 하는 걸로 힐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시작이랑 끝을 다 핸드폰으로 하는 그런 네. 그런 케이스가 많죠. 전체적인 맥락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찬이님이랑 마찬가지로 스포츠 소식을 제일 먼저 접하고 네. 제가 또 요즘에 좀 바꾸려고 하던 뭐랄까 루틴이 있어요. 뭐죠? 그러니까 제가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가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는 거를 루틴으로 만들기 시작한 지 한 달 정도 됐어요. 그거를 이제 듣고 배우고 싶어서 저도 제가 좋아하는 CCM 틀어놓으면서 약간 종교적인 얘기도 나오긴 하는데 좋은데요? 스트레칭을 가볍게 하거든요. 근데 진짜 그게 하고 안 하고 차이가 되게 크긴 해요. 네. 스마트폰 사용 시간도 줄여주고 뭔가 플라시보 효과로 저도 약간 유연해진 느낌? 스트레칭. 저는 뭐 침대에서 기지개 시원하게 펴면서 욕 한번 시원하게 욕 한번 걸쭉하게 하면 그게 그렇게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네. 욕도 해야 되나요? 욕도 해야죠. 네. 아이씨, 축구 소식도 네. 접하면서 네. 욕하시는 네. 건가요? 갑자기 또 기분이 안 좋은데 얘기하니까. 네. TMI지만 청취자 여러분, 찬이가 응원하는 팀이 요즘 성적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들 얘기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이번 기회에 그동안의 우리들 안 좋았던 습관들을 반성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녹음 참여한 빠기, 찬이, 만두가
미디어 소비 패턴에 대해서 각자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해볼 거예요. 다들 어떻게 어떤 미디어들을 소비하고 있는지, 뭐 쇼츠라든가 릴스라든가 상관없이요. 그리고 아니면 각자가 즐기고 있는 그 미디어들을 어떻게 소비하는지 사연 고민자처럼 짧게 넘길 수도 있고 저는 반대로 긴 콘텐츠들을 오래 소비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선호하는 바를 자유롭게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번에 만두님부터 얘기 부탁드릴게요. 저는 유튜브에 그 영상이 있거든요. 노래를 틀어주는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그게 네. 노래가 나오는데 배경 영상을 영화나 드라마, 노래 가사랑 맞는 영화 뭔지 뭔지 알 알아요. 것 뭔지 같다. 알죠? 뭔지 알 그 것 같다. 예를 들어 땡님이나 누구였지? 그 소플님? 그거 알아요? 알죠. 네. 그거 진짜 많이 봐요. 근데 그거 음. 보다 보면 시간 진짜 빠르게 흘러가거든요. 음. 밑에 관련 영상 찾아보고 또 영화가 마음에 들면 영화까지 찾아보고 이러면서 맞아요. 시간 진짜 많이 흘리고 네네. 그리고 뭐 다른 거 인스타도 릴스 저는 릴스처럼 짧은 영상들만 주로 찾아봐가지고 근데 처음에는 짧은 영상 보면은 약간 시간을 적게 쓰겠지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맞아, 맞아. 오히려 긴 영상보다 훨씬 많이 시간을 보내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은 저도 중독이 아닌가. 네. 그 짧은 영상 문제가 그거죠. 이거만 보면 괜찮겠지 하는 거. 네네. 그쵸. 그렇죠. 다음은 빠기님. 좀 저만의 특이한 거라고 한다면은 저는 좀 회피하고 싶은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시험 기간 같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기간에 좀 자극적인 컨텐츠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그 찬이 오빠는 알 텐데 미드소마라고 아시죠? 알죠. 저 그거 한 20번 정도 본 것 같거든요. 저는 자- 후반부만 저도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좀 카타르시스가 있잖아요, 그 맞아. 영화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네. 네. 저희끼리만 아는 얘기를 하는 게 어쨌든. 네.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영화를 보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드리자면 뭐 가죽 벗기고 뭐 망치로 얼굴 맞아요. 부수고 이런 건데. 산 사람 네네. 불에 태워버리고 네. 그냥. 근데 이게 기분이 안 좋을 때 보면 또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보고 이걸 본 다음에 또 실제 범죄나 사건들을 다룬 콘텐츠 같은 거를 계속 봐가지고 근데 최근에는 이런 게 정서적으로 너무 안 좋다는 게 느껴져서 이제 네. 저도 그만하려고 합니다. 그 분량이 어떻게 돼요? 140분으로 기억을 해요. 아 진짜요? 네. 한 번에 다 봐요 그러면? 한 번에 다 보진 않죠. 아. 저에게 카타르시스를 주는 그 망치 장면만. 장면이나 네, 가죽 장면 네, 그런 장면만 약간 위주로 보고 유튜브에서 영화 하이라이트 찾아보는 느낌이라고 알면 될까요? 그쵸? 네. 미드소마 저 포스터는 아는데 네, 영화 되게 좋아요. 한번 봐봐야겠네. 그러니까 좋은 의미에서 변태적이에요. 아. 동의하시죠? 네, 치유물입니다. 꼭 한번 근데 보시기를. 맞아요, 치유물이야. 빵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동감하는 게 제 친구 중에서 네. 그런 얘기 그 컨텐츠 중에 꼬꼬무라든가 맞아요. 그 미스테리한 사건들 다루는 컨텐츠 있잖아요. 저희 멤버 말하는 줄 알고. 꼬꼬 말고 꼬꼬무라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들. 그런 약간 미스테리하고 범죄 사건들을 다루는 컨텐츠를 즐기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도 빵님이랑 똑같이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게 보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대요. 그래서 나는 안 그러는데 그 친구는 그런 방법으로 해소하는구나 싶더라고요. 네. 다음은 제가 얘기해 볼까요? 네네. 저는 일단 미디어 당연히 유튜브 달고 살죠. 그리고 OTT를 애용하는데요. 왓챠나 넷플릭스 보는데 고맙게도 친구들이 돈을 내주고 있어요. 아 그래요? 친구들이 내가 너한테 이 돈 받아봤자 뭐 하겠냐라고 대박. 고마운 친구들이죠. 와 진짜 좋다. 대박이다. 네. 아무튼 감사하고요 친구들한테. 그다음에 쇼츠는 보긴 하죠. 근데 일부러 찾아보진 않아요. 왜냐면 제가 좀 기질적으로 진지충인 성향이 있어요. 그래서 쇼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저랑. 네네네. 저는 뭐 영화도 공부를 하는 입장이니까 맞아요. 5시간짜리 영화도 가끔씩 보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게 영화 드라마 요약본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을 말하면 보는 거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 보지만. 네네. 왜냐면 이게 만드는 사람들이야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동안 고생하지만 사실 시청을 하는 입장에서 만드는 사람들의 노고까지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냉정하게 말해서. 네네. 근데 다만 이건 있죠. 그렇게 봐놓고 영화나 드라마를 제대로 평가를 한다. 이거는 전 어불성설이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영화 드라마는 기본적으로 시간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매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영화는 사실 2시간 안에 한 인간의 삶을 그냥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라는 그게 공통적인 테마잖아요. 근데 그걸 또 10분간의 영상으로만 본다면 말 그대로 사건을 본 거죠. 영화를 본 게 아니라. 기승전결을. 그래서 저는 이게 논제가 뭐 영화 요약본이나 드라마 요약본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소비를 하는 거는 자연스러운 경향이지만 이게 진지한 평가나 비평으로까지 이어지면 그건 좀 건강하지 못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 분야에 그 종사를 할 생각을 하니까 네네네. 좀 진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저는 잘 보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말씀인즉슨 짧은 영상을 봐놓고 긴 영상 본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이 조금 어불성설 같은 태도를 취한다.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지적 허영심도 없지 않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지적 허영심 가지는 것까지도 괜찮다 생각을 해요. 근데 평가는 아닌 것 같아요, 진짜. 네. 역시 당금의 이동진. 아, 짭동진입니다, 저는. 네, 감사합니다. 제 얘기를 또 조금 첨언을 하자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긴 콘텐츠를 오래 소비하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가진 가장 안 좋은 습관은 그거예요. 틀어놓고 딴짓하는 거. 제가 어디서 이중전공 수업에서 들었던 바가 있는데 인간은 본능적으로 멀티태스킹을 못 한대요. 아, 저 들었어요. 네, 그거. 그쵸. 네. 한다고 생각을 하고 믿고 사는데 뇌가 두 가지 이상 집중하는 순간 효율이 20% 이하로 떨어진다는 걸 제가 수업에서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네. 어쩔 수 없잖아요. 이 바쁜 현대 사회에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 컨텐츠를 들어놓고 이제 뭐 과제를 하든 리포트를 쓰든 친구랑 대화를 하든 하는데 확실히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뭐랄까 휘발성이 강하다. 내가 콘텐츠 소비를 하고 오디오 콘텐츠든 드라마 요약 콘텐츠를 봤는데 기억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이러면 아 내가 미디어 소비를 잘못했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무래도 여러분이 얘기하는 거에 100%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공감할 수 있는 거는 쇼츠가 요즘에는 대세니까. 네. 그래서 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반성을 하게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녹음하기 전에 약간 재밌는 실험을 하나 해봤어요. 정말 우리가 미디어 콘텐츠들에 중독이 된 것일까를 느껴보기 위해서 녹음 전 주부터 오늘 되기 전날까지 약 하루에서 반나절 정도만 디지털 기기 사용을 최소화하자, 해보자 라는 느낌으로 각자의 디지털 딕토스를 수행을 해봤는데요. 다들 그 수행한 일과에 대해서 한 번씩 짧게 당장 전주가 아니더라도 네. 그동안 미디어 소비를 안 했던 경험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찬이님 기대되는데. 네, 사실 어느 정도 디톡스를 하자고 이래서 줄여보긴 했죠. 근데 이게 사실 이 남자들이 담배 6시간 안 펴놓거나 6시간 끊었다 이런 모순하고 별다를 게 없다고 생각을 해서 사실 네네. 저는 좀 아주 오랫동안 강제적으로 못 썼던 사례를 짧게 말하려고 하는데요. 네, 남자들은 다 훈련소에서 한 달 동안 핸드폰 못 쓰잖아요. 맞아요. 일단 걱정하지 마세요. 군대 얘기 안 해요. 네, 일단은 걱정 안 했는데 죄송합니다. 미리 말해주셔서 네네. 감사합니다. 네, 노파심에 그때 저는 나는 죽어도 핸드폰 없이 못 살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미디어랑 단절이 되니까 사람이 흉폭해져요. 이게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미디어 아니에요? 때문에? 포까지. 그 아니, 응원하는 팀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잠시만요. 그 당신 잘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시비 거지 마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형한테 무례를 아니 먹어서 계속 죄송합니다. 하세요. 그래서 뭐 일단 좀 자극적인 것도 보고 거기서 뭐 속된 말로 남 망하는 꼴도 보고 이렇게 스트레스도 풀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지, 그럴 뉴스 수 있지. 미디어에서 네네. 그 상황이 나만 지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랑 단절이 되니까 이게 사람이 좀 신경질적으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핸드폰을 받는 순간 저는 제 안에 짐승을 봤어요. 짐승이요? 네, 뭘 하셨길래 그냥 핸드폰 이제 받고. 풀어주러 나오는데 야 나와 비켜 이라고 어. 뭐 짐승 소리도 들리더라고. 뒤에서 막 뭐 이상하게 호호하하 뭐 이런 소리가 들려 계속. 이거 MSG 너무 쳤는데? 진짜 네. 잠시만. 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코인 때문에? 지금 형은 알잖아요. 알지. 진짜 코인이요? 코인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코인 같은 거 일치하지 그 않고요. 안 받는 그 기간 동안에 좀 큰일이 있어서 근데 실제로 그런 거 그 아니에요? 일 때문에 좀 안절부절 못한 친구들도 있었어요. 있었겠지. 저 같아도 좀 정신 나갔을 근데 것 같아요. 저는 주식이나 가상화폐는 좀 일치하지 않는 편이라서 TMI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이런까지 알겠습니다. 말하네. 그래서 그날 느끼면서 나는 이제 미디어랑 거의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되었구나. 오히려 그때의 경험을 말하는 게 솔직한 것 같아요. 네네. 디톡스에 관해서는. 그렇죠. 이 강제 디톡스니까. 맞아요. 자, 빠기님은 그런 경험 있으세요? 제가 그 재수 이후로 계속 해오고 있는 디톡스라면 저는 인스타그램을 안 해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네. 그 재수할 때는 맞네. 인스타그램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음. 근데 아시잖아요. 남 벚꽃 축제 가고 이런 거 꼴 보기 싫어가지고 그때 지웠거든요. 근데 그때 지운 이후로 계속 그 남의 삶을 들여다보지 않게 됐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게 제 정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된 것 같더라고요. 남 잘 된 꼴 그 찬이 오빠랑 마찬가지로 정말 보기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죠. 네. 저희 같은 간신배들은 네. 이제 그냥 부고 소식만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왜 동의하고요. 소식이요? 야, 이거 하이라이트 갑니다. 와. 잠시만. 근데 저는 빠기가 이 멤버 중에서 인스타를 안 가르쳐 주길래 약간 아직까지 거리가 있는데 안 하셨군요. 아니에요. 맞아요. 네. 빠기만 지금 인스타 마팔이 안 돼 있는 걸로 알아요. 네. 네, 전 인스타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지금도 깔 생각 아직도 없으신 거?
아, 그 계정을 만들 생각이요? 네, 네네. 전혀 없고요. 남 잘 될 거 진짜 보기 싫기 때문에 네, 계속 유지할 생각입니다. 빠기가 진심으로 그러면은 그 사람의 삶이 궁금하거나 아니면은 좀 잘 된 꼴을 보고 싶은 사람은 정말 빠기랑 친하거나 거리가 가깝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카톡으로 보통 좋은 소식들을 아, 알려주기 맞네. 카톡도 때문에 있네. 네, 그래서 그땐 진심으로 아. 축하를 해주죠. 저도 기본적으로 남의 불행을 누구보다 응원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아, 둘이 되게 정서가 잘 맞네. 저는 상대방의 하찮음을 보고 제 자존감을 회복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공감 많이 되네요. 맞아요. 저도 똑같아요. 서로가 서로의 그런 무너지는 걸 보고 얻으시면 안 돼요. 네. 아, 당금은 네. 둘 다 잘 되셔야 돼요. 모두 다. 지금 너무 소름 돋아요. 미러전인 줄 알았어. 이러지. 아, 네. 이게 디톡스가 아니고 서로 독을 쌓고 있는데 지금. 잠시만요. 그러니까요. 독을 좀 빼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전 네. 우리 모두 빠기랑 찬이에게는 좋은 소식을 듣고 싶어 하는 당금이들이 되도록 노력해 봅시다. 이게 뭐야? 자, 우리 만두 얘기도 들어볼게요. 아, 네. 저는 사실 이거를 이번 주 안에 하라는 건가 싶었는데 대본은 그렇게 나와 있죠. 네, 그래서 해보려고 했는데 저는 실천 잘 못했거든요, 당연히. 네, 그렇죠. 일단 귀에 항상 에어팟 프로 끼고 사는 사람으로서 음. 음악 안 들으면 큰일 나고요. 음. 대중교통 때 핸드폰 안 하면 큰일 나고요. 음. 해서 디톡스는 전 실천을 잘 못했습니다. 솔직하네요. 맞아요. 네, 이게 현실이지. 근데 저희 다 뭐 솔직하게 말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실 과제긴 했지만 아 어떻게 해? 솔직히. 과제를 안 해온 학생들도 있어야 A플을 맞아요. 맞는 학생들이 있죠. 네. 그럼 제가 밑에 부분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제가 깔아드리는 건가요? 자, PD팀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녹음 방향성이랑 우리들이 이끌어 나가는 방향성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쪼형은 어떻게? 네, 저는 의도치 않게 디톡스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저번 주에 제가 감기까지는 아닌데 하루 정도 조금 아픈 적이 있었거든요. 아 네. 코로나도 아니고 감기는 아니었는데 두통이 좀 심했어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그냥 몸살인 것 같긴 해요. 짧은. 근데 그때 의도치 않게 이 디톡스를 하게 된 거는 왜 알잖아요. 사람이 아프면 핸드폰이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자고 싶은 거. 그렇죠. 네, 그래서 충전기 꽂아놓고 그냥 하루 종일 잤었는데 근데 그것만으로도 되게 디톡스가 되는 게 느껴졌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휘발성한 거 있잖아요. 아 네네. 그 날에 있었던 모든 기억들이 다 잘 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다다음 날에 내가 뭘 했고 뭘 먹었고 누굴 만났는지 또는 누구와 연락을 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서 그 미디어에 쩔어서 살았던 나날들은 진짜 그날 저녁에 제가 일기를 쓰는 걸 습관으로 하는데 아 네. 점심 메뉴 저녁 메뉴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근데 이게 진짜 심각한 거거든요. 근데 그 아픈 날에는 내가 점심에 약 먹고 뭘 먹었고 누구랑 연락했는지가 다 기억이 나서 이게 하루만 디톡스만 돼도 정신 건강이랑 이 뇌 건강이 되게 좋아지는구나 라는 걸 느꼈던 경험이 생각이 나요. 저번 주에 그랬었던 거니까. 근데 정말 심각한 건 뭔지 아세요? 저 이 와중에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와 잠시. 아 근데 진짜 솔직하다 이거. 저 진짜 성인 ADHD 이거 한번 검사를 받아봐야 될 것 그 같아요. 혹시 썰 같은 거나 풀어줄 수 있어요? ADHD. ADHD요? 저 지금 근로하고 있는데 업무 시키는데 딴 생각하고 있다가 네. 저 죄송한데 아까 뭐라 하셨죠? 이렇게 다시 가서 뭐 많죠 그런 거야. 근데 저도 그런 적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날이 연기가 늘어요. 나는 저 얘기를 아는 척. 들은 네. 척. 아 그래서 맞아요. 제가 제 본명을 2번이나 말했는데 두 번 다 모르시더라고요. 죄송해요. 만두는 좀 반성하긴 해야 돼. 네. 아니 뭐 1시간 제가 동안 오늘 이후로 네. 꼭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시간 동안 술을 먹었는데 오빠 이름이 뭐였죠? 아니, 마지막에 헤어질 때 지하철에서 갑자기 찬이밖에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럴 수 이름이. 있어. 그래서 미안한데 잘 가고 근데 이름이 뭐였지? 네. 이거 마지막으로 헤어졌거든요. 네, 앞으로 제가 만두님의 불행을 누구보다 응원하겠고요. 네. 진짜로 만두가 찬이의 이름을 알아볼 수 있었으면 카톡을 뒤졌을 거예요. 맞아요. 네. 그래 제 이름 알아서 뭐해요. 네, 알아서 이득되는 사람도 아니고. 진짜 너무 웃긴다. 아마 만두님이 이제 제 불행 리스트에 적혔다는 거. 찬이님의 데스노트에 들어가셨다는 거. 어떡하지? 제 쫌생이 리스트? 아니, 네, 죄송합니다. 농담이고요. 자, 2번 말하지만 PD팀이 생각하는 녹음 방향성이랑 우리 패널들이 이제 이끌고 가는 녹음 방향성이 좀 다른 것 같지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이렇게 디톡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닉네임 유튜브 그거 어떻게 끊는 건데 님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미디어 매체들을 활용할 수 있는지 우리들이 각자 한 줄 팁 같은 거를 꿀팁 같은 거를 공유해줬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아프면 괜찮다.
그러니까 음. 억지로 아프지 말고 억지로 아프지 말고 아플 때 조금 생각을 바꿔봐라. 계기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학생들이 진짜 보통 다 바쁘잖아요. 뭐 동아리도 있고 수업도 들어야 되고 알바 뭐 빵님처럼 근로를 저도 근로를 해봤으니까 근로를 할 수도 있으니까 바쁠 때는 그냥 핑계 대면서 바쁘니까 미디어 좀 쓸 수 있지라고 하지만 만약에 아픈 경우가 생기거나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그때를 계기로 삼아서 조금 미디어를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제 조건이 아파야 되나요, 일단? 무조건 아파야 될 필요는 없고 뭐 안 좋은 일이 생기거나 네. 예를 들어서 뭐 네. 지금 얘기할 건 아니지만 뭐 헤어졌다거나 아니면 이별을 경험할 때 좀 저는 오히려 그렇게 힘든 순간이 오면 예시가 일별이지만 힘든 순간이 왔을 때 친구랑 싸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런 경우에 오히려 미디어를 내려놔야 마음이 빨리 정리되는 것 무슨 같아요.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계기가 생겼을 때 네네. 그거를 미디어를 건강하게 활용하기 위한 발판으로 사용을 해봐라. 그렇죠. 이런 미디어를 아예 의미신 거죠? 끊는다기보다는 저는 그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제가 좋아하는 박종윤 캐스터님이 저도 좋아합니다. 그쵸. 같은 사랑합니다. 축덕이니까 네. 그 꿈구라라는 그 팟캐스트를 따로 하시는데 거기서 이제 해주는 위안들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 식으로 본인이 좀 위안을 받을 수 있는 컨텐츠만 집중적으로 소비를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단절되는 것도 방법이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만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핸드폰을 집에 있는 걸 좋아하는데 핸드폰을 너무 하다 보면은 좀 정신이 멍해질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핸드폰을 놓고 일단 밖에 산책을 나가는 게 좀 많이 하거든요. 산책. 그런 게 습관을 나가 있는데 그러면은 좀 기분도 괜찮아지고 날씨도 좋으면 또 상쾌하고 그런 걸로 그냥 좀 많이 습관화 들이다 보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산책을 하라. 핸드폰 내려놓고. 좋은 팁 감사합니다. 찬이님은? 저는 사실 이게 중독의 경우에 한해서라면 남의 조언이 100% 와닿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무책임한 말일지 모르겠지만 본인이 깨닫는 게 가장 중요한 거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정말 이게 미디어의 활용이 본인 삶에 좀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의도적으로 미디어를 좀 건강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식을 솔직히 인터넷에 찾으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걸 억지로라도 해서 그렇게 노력을 좀 해보시라는 말씀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건 정말 자기가 겪어봐야 알 수 있는 문제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요. 이게 미디어 이렇게 보면 나의 진짜 인생 좀 잘못되겠구나. 이런 거를 경험하지 않는 이상은 솔직히 잘 보던 미디어를 한 번에 단절시키기가 힘들죠. 그렇죠. 네, 그래서 드릴 수 있는 말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저도 이 문제에서 좀 자유롭지 못하니까. 약간 저랑 찬이님 말한 거 결이 비슷한 게 충격요법을 요하는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이 대표적인 예시가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자기 조카가 네. 그 과금 문제 때문에 크게 싸운 적이 있었대요. 자기 이제 형제겠죠. 네. 조카니까. 네. 자기 그러니까 조카의 엄마니까 제 형제의 핸드폰으로 이제 미성년자는 결제가 안 되니까 네. 어머니 계좌로 결제를 해서 120만 원 찍힌 거예요. 와. 결제 그 내역에. 그래서 네네. 이제 그걸로 부모님이랑 조카가 싸웠는데 그런 충격요법에 가해지니까 이 친구가 이제 게임을 끊고 돌아왔다고는 하는데 굳이 안 겪어도 될 만한 경험인 것 같긴 해요. 제가 봤을 때는. 사실 몸이 아파봐야 건강에 대한 조언을 듣듯이 그것도 맞아요. 미디어로 인해서 인생이 약간 조금 꼬여봐야 그것도 맞아요. 네, 그렇게 해야 깨달을 것 같아요. 네. 빠기님. 저도 성인 ADHD로서 제가 드릴 조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래도 쇼츠 릴스는 끊는 게 좋은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이게 정말 멍하니 계속 보게 있게 되고 좀 무분별하게 자극적인 정보들을 계속 주입받다 보니까 좀 쉽게 피로해지고 그래서 이 두 가지는 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쇼츠 한 4-5개 봤다고 생각하는데 막 30분 1시간 지나 있고 그쵸. 그런 경우가 많았어요. 저도. 네. 닉네임 유튜브 그거 어떻게 끄는 건데 님께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즌 고디바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금 디저트 카페에 고민을 보내주신 분들께 따뜻한 응원을 보내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디저트를 선물해드리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 한 조각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디저트로 응원을 보내드릴지 우리 만두님이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 디저트 카페에서 사연자분께 선물할 디저트는 페퍼민트 차입니다. 페퍼민트는 우리가 아는 바카의 한 종류이기도 한데요. 이 페퍼민트 차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서 우리를 진정시켜줄 수 있다고 해요. 자극적인 컨텐츠로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에게 따뜻함과 편안함을 주고
또 정신을 맑게 해주고 집중력을 높여주는 페퍼민트 차로 우리의 마음을 상쾌하게 리프레시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저도 페퍼민트 차 되게 자주 마셔요. 좀 마음이 불안하거나 아니면 긴장될 때 완화해주고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페퍼민트 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우리 사연자님께도 정말 필요한 디저트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거대하고 큰 자극들이 넘쳐나는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들은 마음의 안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도파민과 미디어 중독에서 갇혀있고 싶지 않은 우리 닉네임 유튜브 그거 어떻게 끊는 건데님, 우리 당금이 도파민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화이- 하나 둘 셋 화이팅! 마음 한구석이 답답하고 우울할 때 주변 사람들에게 털어놓기에 투정 부리는 것 같을까봐, 내 어두운 감정을 그들에게 넘기는 것 같을까봐 걱정하면서 마음속에 담아두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위로와 선물을 드리는 디저트 카페 고디바로 찾아와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저희 당금이들은 언제나 두 발 벌려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을게요. 그럼 지금까지 고디바였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넘치는 것은 미치지 못하는 것만 못한다는 뜻이에요. 어렵더라도 항상 적당한 정도를 지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동전이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많은 것들이 모두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겠죠. 미디어나 디지털 기기 또한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유의 편리성으로 인해 우리에게 편안한 생활을 누리게 해주지만 반대로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가 주는 자극성은 우리가 평소에 겪는 자극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에 우리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가끔은 디지털 기기나 미디어를 벗어나서 아까 만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푸르른 자연으로 나가거나 사랑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보는 건 어떠실까요? 지금까지 고디바 DJ의 쪼이, 패널의 빡 만두 찬이었습니다. 일상의 끝이자 휴식의 시작인 금요일 밤, 당신들의 공공강은 다음 주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안녕. 안녕.